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 GPT가 콕 찍어놓은 코인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AI랑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 지사가 암호화폐 관련 법 2건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법, 이것을 거부권 행사했고,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금을 조성하는 법, 이것들을 다 거부했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 오랜 구독자분들은 와, 이거 끝났네, 이거 도망쳐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거의 없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 최초의 주 뉴햄프셔였습니까? 이제는 하나 둘씩 디지털 자산 비축법이 통과가 이미 됐죠. 이미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각본이 짜여져 있다. 이제는 앞니빨,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냥 시작이 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 자본이 대중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 좀 패턴이 이제 제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실은 있거든요. 실제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델이라고 있는데 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난 2014년 7월 18일에 허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이제는 컴퓨터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라고 했겠죠. 이때 당시 아직 그 불장의 기운이 남아 있을 때니까 이게 나름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요. 그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은 실은 세뇌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거나 언론 주요 인사들이 얘기를 하면 코인은 사기인가 보다라고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하는 게 실은 프레임 작업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빅테크 회사들이 결제를 허용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젠 대기업에서 비트코인 받아준대. 대량 채택이 되겠네. 코인 가자. 이게 그간의 공식이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여지없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2014년 12월 11일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었습니다. 요때를 제가 왜 뚜렷하게 기억을 하냐면요.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이틀간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날 이 기사가 빵 뜬 거죠. 행사 흥행에 조금 제가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가격 변동성 심하던데 하면서 결국 다시 취소를 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18년도에 윈도우와 엑스박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했다가 허용했다가 취소했다가 허용했다가 계속 반복을 하죠. 이러면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되겠네, 이거 사기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 오염일 수도 있고 이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 어디에 써먹냐, 이게 이제 그간 한 10몇 년간의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편차가 크다며 이거 어디다 쓰니, 쓸 데가 없네. 이게 지난 거의 한 12년간 써먹었던 그 방식입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고 이러면 이제 가지화가 됐던 거죠. 테슬라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잠시 허용을 했다가 환경 오염 문제를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금까지는 또 허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트위터, X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로, 도지코인을 결제를 허용하겠다. 개발자가 관련 코드 집어넣는 걸 내가 봤다. 근데 그 환경 오염 된다며 취소했다. 다시 허용했다.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테슬라와 X, 뭐 스페이스 X,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뉴럴링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머리 뇌에다가 칩 박는 거 있죠. 뭐 6G 사업들. 결국에는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도지코인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다 집어넣지 않겠냐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하지만 이 프레임 작업을 통해서 전 세계 개미들에게 희망 고문을 줬다가, 그러니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 사람들이 제풀에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실은 저는 이것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21년 7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때 또 다시 4만 불을 바라보고 있다. 아마존이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때 굉장히 컸어요. 다들 들어보셨던 그 아마존 회사입니다.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이 카더라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실제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결제 전문가를 채용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가 다 과거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세력이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써먹을 겁니다. 왜요? 할 때마다 대중들은 속으니까. 할 때마다 통하니까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은 똑같은데 빅테크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는 그 이제 결제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자산이니까 이것을 비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단어만 바꾼 겁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얘기했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것 같지? 이번에는 뭐라고요? 비트코인을 빅테크가 매수, 비축할 것 같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비트코인 지금 주주총회 결제를, 그러니까 결제가 아니고요. 준비금으로 도입을 하냐 마냐 주주총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들이 직접 이거 결정하기엔 좀 복잡한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명분은 뭐 이렇게 됐겠죠. 이유를 갖다 댔겠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다? 델에서 일부 현금 및 채권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자. 이런 또 희망을 주입시켰다가 밑에서 한번 쓱 뺀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델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중에 뭐 애플도 있고 뭐 메타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다 뒷단에 코인 사업 안 하고 있는 회사 찾기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비트코인 얘네들이 전략 비축할 것 같지? 저는 당연히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코인 결국 다 도입시킬 거라고 봐요. 심지어 찍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속임수가 난무할 것이다. 이게요, 세력들의 그 교만함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세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요. 야, 니들은 어차피 안 돼. XRP? 너 리또석 기억 안 나? 지금 뭐 얼마 전에 이또석? 니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ETF? 10년간 안 되는데 이번이 진짜 될 것 같아? 꿈깨. 전략 비축? 뭐 작년 11월부터 했지만 야 그거 뭐 달라지겠어? 알트코인 ETF? 야 이더리움 봐봐. 그게 뭐 어쨌다고? 뭐 솔라나? XRP? 안 돼 그거. 그냥 꿈깨. 그들의 교만함의 생각을 제가 그냥 라이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측인 거예요. 이게 뭐 그 희망 고문하는 거죠. 계속 뭐 결제가 허용된다. 이젠 빅테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 알트코인 ETF가 된다. 처음에는 뭐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는데 계속하면 식상한 거예요. 되겠어? 안 되겠네. 그럼 그렇지 뭐. 이제 대중들이 나중에 말을 계속 뒤집었다 이랬다 하면 커봐 내가 코인 사기를 했잖아. 근데 세력들은 씩 웃고 있겠죠.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 대공황이 올 것이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큰 공포에 질렸죠. 패닉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도망쳐 했잖아요. 누군가는 씩 하고 웃고 있겠죠. 이 판을 기획하고 있고 전 세계의 금융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씩 웃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느냐?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대하고 올바른 지식, 확신, 경험, 그리고 현금도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신 분들은 그 친구들이 뭐라 하든 말든 손가락을 뒤집든 말든 네, 저는 그냥 제 길 갈 길 가겠습니다. 뭐 고생하십시오 하고 제 갈 길 가면 된다.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했죠. 뭐 NFT나 블록체인 게임 개발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미국 증시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개월, 5개월간 제가 하락장이 당연히 아직 아닙니다. 맨날 하락장 이제 시작이야 말씀하셨던 분들 요즘 잘 안 보이십니다. 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이유를 지금 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트럼프가 3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3번 하는 거. 근데 2번이 지금 첫 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해부터 미국 경제와 시장을 박살을 과연 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라도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폭등을 시켰지. 그리고 리플, 크라켄, 서클, 애니모카 브랜드도 있지만 이토로, 제미니, 주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 유럽에 있는 코인 회사들,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다 뭘 생각한다? IPO를 생각해요. 기업의 주식을 나스닥 거래소 같은 데 상장시키는 거. 그간의 고생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IPO입니다. 내가 트럼프라면 첫 해 폭등이지 누가 폭락을 시키겠냐. 두 번째, 또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내가 리플의 빵형인데 언제 IPO를 할 것이냐. 코인이 막 폭등하고 기관차처럼 하늘 투더 문으로 날아갈 때 주식을 상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폭락을 하고 뭘 해도 불신을 할 그때 코인 회사 주식을 상장을 할 것이냐. 당연히 전자겠죠. 올해 아마도 대다수의 이 코인 회사들이 올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내년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물 들어오는 날, 코인이 거의 시장이 정점으로 치닫는 날, 그때 뭐 한다? 기업 공개하겠다. 주식 상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그때까지 무조건 전보적은 실은 아닙니다. 중간에 스윙 매매도 하겠지만 이번 사이클 최종적인 매도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죠. 제일 쉬운 게 코인베이스 앱 순위, 비트코인 도미넌스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더한다면 특히 리플에서 이거 주식 상장할 거예요.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시키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홍콩에 있는 코인 거래소죠.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계 회사들이 트럼프와 테더와 바이낸스, 트론지 하는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홍콩을 대표하는 그룹도 지금 코인을 올린해서 실은 하고 있어요. 이제 메나 지역이라고 한 것은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중동과 노스 아프리카 쪽 지역에 지금 코인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원활한 접근을 지원하고 규제 준수, 고객 보호에 힘을 쓸 것이다. 실은 이 사업을 하는 게 뭔들 해외에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저 어려운 사업을 안 해도 그들이 결국 뭘 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여러 가지 현물, 인덱스, ETF, 레버리지 등등등 팔겠죠. 그러면 이런 초우량 코인들을 저가에 꾸준히 사서 모으면 솔직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여기에 카르다노를 하나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소위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을 합니다. RWA에도 쓰이고 ETF도 곧 나오겠죠. 그리고 AI에서 채택이 되고 있는 정황이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챗GPT가요. 플러그인,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솔라나 블록체인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아직은 물론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AI와 블록체인이 크립토가 어떻게 서로 만날 것이냐, 이 교집합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솔라나의 창립자가
소비자 중심의 앱을 개발할 때 우리 개발자들은 AI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앱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솔라나 창업자가 이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앱 같은 거 솔라나 위에서 만들 때 챗 GPT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 그래서 솔라나 체인의 활용성을 한번 높이도록 노력해 보지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노력이 지금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챗 GPT에게 우리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나 삼성전자 주식이 10주가 있어. 근데 이거 그냥 팔고 미국에 있는 뭐 내 이제 자식 뭐 이름을 샘이라고 하겠습니다. 샘에게 그거 팔아서 매도를 하죠.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내 아들 친구인 샘에게 송금해줘. 이렇게 하면 이 업무를 실제 챗 GPT가 됐건 뭐 그록이 됐건 수행을 하겠죠. 이것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투자. 근데 여기에 쇼핑, 뭐 심부름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지갑과 인공지능이 실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챗 GPT와 AI가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 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전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레이어 1 블록체인, 레이어 2 블록체인 위에 있는 내 자산, 가치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명령을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레이어 0는 체인들이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나 결제, 송금, 환전 업무를 수행을 대신 시켜야 하겠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 저는 인공지능과 이 크립토가 저는 맞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저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AI의 최애 자산도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산다면서요. 비트코인. 빅테크도 이제 곧 있으면 살 겁니다. 속임수 줍니다. 소비자들도 사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조인을 한다고요? 인공지능들도 비트코인 사고요. 인공지능도 그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망이 뭐다?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리플렛, 뭐 스텔라, 루멘 그 망들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뭐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거, 이더리움. 그러면 그들이 사용할 망은 당연히 그들이 채택한 체인에게 거래량들을 다 몰아주겠죠. 쏠림 현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알트코인을 그 발전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저는 완전히 갔다고 봐요. 이미 그 이제 그들이 콕 찍어 넣은 그 코인 위주로 하셔야만 저는 실패 확률은 줄이고 설사 대차게 물려도 나중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지. 이제 뭐 이제 땡땡 코인 저 밑에 낮은 시총 코인들 큰 돈을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월가에서, 블락락에서, 피델리티에서,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저기 아니면 뭐 미국의 뭐 트럼프 아들들이 콕 찍어 놓은 그런 코인 위주로 대량 채택이 될 것이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 더 이상 이제 집행에 의한 규제는 없다. 이제 막 고소를 남발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등록 면제 및 세이퍼 하버를 구축하고요. 셀프 커스터디, 개인 지갑을 이걸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과는 지금 너무나도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거래 플랫폼과 대체거래 시스템 규정 현대화. 우리나라도 이 대체거래 시스템 한다면서요. 코인을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요, 지금 단순하게 뭐 땡땡 코인 ETF를 판매하겠다라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게리 갠슬러의 쇼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고요. 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짜 투자자 보호가 아니고 이젠 진짜 투자자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직 물론 법이 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크립토 망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 버전으로 토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써주세요, 써주세요 사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든 금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투자하고 사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든 이게 더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제가 뭐 트위터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요. 이 아이젠 아우어라고 하는 친구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전 세계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집이 최근에 유례없는 속도로 비트를 싹쓸이했다. 지난 4월 달에만 비트코인 주로 이제 ETF로 8만 개 이상을 샀다. 이 4월 한 달에 8만 개 산 게 올해 1월, 2월, 3월에 샀던 것보다도 6천 개가 더 많았더라. 4월 달에 거의 싹쓸이했다. 여기에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이런 조용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는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와이즈에서 글로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냐? 분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2024년 그리고 최근 25년까지 뭐 경기 침체다, 뭐 관세 폭탄이다 어쩌고 했지만 글로벌 기관들의 행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월별로 보면은 당연히 줄었을 수도 있는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세금 개혁 관련된 법안이 이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 자, 참고로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요. 감세가 어떻게 보면 그 기존 모토지 않습니까? 이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 활동과 유동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법을 빨리 통과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4월 29일에 우리 미팅들 엄청 많이 했고 어쨌든 올해 7월 4일까지 이 세금 개혁안을 법을 통과를 시킬 것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지금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 세금 관련된 법에 다 대체로 동의를 해줬고 이것은 우리 미국인들을 위해서 매우 큰 성장을 가져오고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뭐 자화자찬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의 경제와 시장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 근데요, 재밌는 게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이 7월 4일이라고 지난주에 그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공휴일이거든요. 5월 달까지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법 통과시키셈. 그냥 time to get it done.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이 크고 아름다운 법을 5월 26일까지 통과시켰어야 하지 않아? 미국 의회에서 너희들 뭐 2주간 휴가했다며 야 그거 없애고 바로 좀 통과 좀 시키지 라고 답을 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존경하는 장관님 7월 4일은 너무 늦잖아요. 그렇게 비즈니스 경력도 많으신 분께서 진짜 이렇게 하실래요? 이게 약간 보니까 조롱조로 적혀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투자자나 사업가들의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미국의 투자자 사업가들이 지금 너무나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 좀 깎아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짜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전 실력이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이런 그 차트를 어디서 가져왔던데 필라델피아 연준이 있어요. 연준 은행이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미국의 제조업,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도표를 나타냈죠. 이 0 밑으로 가면 이제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즌 정말 밑바닥을 아주 강하게 찍었었고 그 다음에 22년, 23년 유동성이 이때 그냥 긴축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23년 이후로는 좀 늘어나지만 뭐 기본적으로 좋진 않았죠. 그리고 최근
이게 누가 봐도 이 마이너스 25 이하로 내려온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 되겠죠. 지금 현재도요, 실은 미국의 제조업과 비즈니스 이 수준은 경기 침체 수준이 맞습니다. 경제가 미국에 지금 안 좋습니다. 무려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지금 0 밑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거죠. ISM 그 지수를 제가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ISM 특히 제조업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50에 노란색 라인을 그었어요. 50 밑이면 이제 그 경제가 이제 쭈그러들고 있다. 50 이상이면 팽창하고 있다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4월 기준 ISM 제조업 지수가요. 48.7입니다. 생산 지수는 44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게 지금 낮아도 너무 낮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수치가 맞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거 끝났네. 사업이나 투자하면 큰일 나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경력이 있고 연륜이 있으신 투자자나 사업가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 그렇다고 제가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의 긍정론자가 되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남들과 반대로 매매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리고 현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의미해요. 왜? 결국에는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테니까. 지금 방향성이 뭐냐면요. 달러가 약해졌잖아요. 유동성이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좀 금리 인하하고 있고요.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규제, 세금 완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결국 시장을 부양을 저는 시킬 거라고 봅니다. 전 이게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 블랙락이 뭔가를 신청했어요. SEC에 유동성 펀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코인 관련 ETF도 아니고 코인 주식 관련 펀드도 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방향성을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기관들의 크립토 혁명은 가속화되고 있다. 블랙락에서 2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머니마켓 펀드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토큰화 시킨 거예요. 2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갔다고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전통 금융에서 기존에 있던 자산들을 하나씩 어디 위에 태우고 있다? 블록체인 망 위에다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챗 GPT에 물어봤더니 이 망이 뭐였다? 이더리움이었네요. 벤저민 코엔이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있죠. 제가 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트코인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다들 지금 알트코인 가져와를 외치는데 이 벤저민 코엔은 알트코인, 비트코인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연준에서 아직도 QT 긴축하고 있잖아. 통화를 긴축하고 있잖아. 두 번째, 아직도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거 아니야? 이러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겠어?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X라고 하는 친구는 2017년과 18년에도 연준에서는 돈을 거의 찍지는 않았다. 그때도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다. 약달러가 돼서 이게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알트코인 시즌 2017년 기억하시죠? 그것을 유도했었다.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비슷한 셋업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제가 덧붙여 보면 이 친구 얘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 그렇게까지 모든 게 우리 앞에 눈앞에 완벽하게 증명이 끝나면 큰 기회가 있겠니? 그 기회를 놓치는 고집불통은 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게 고집불통은 안 돼야지.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 파도, 이건 이제 매크로죠. 큰 파도를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작은 물결도 전 동시에 살펴야 된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알트코인의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에 뭐 이거 김 작가 팁이라고 뭐 다른 데 이제 홍보하려는 그건 아니고 하루에 1시간만 매매하고 코인 투자로 4개월 만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자극적이죠. 근데 제가 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이 뭐 나시 TV라고 하는 분을 딱 봤더니 느낌이 소위 말하는 좀 자극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봐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뭐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분도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뭐 단타하고 뭐 트레이딩하고 다 뛰어드시는데 우리 지금 작가님처럼 투자자님처럼 큰 돈을 버는 것은 극소수겠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냥 바로 답합니다. 네,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좀 방송을 보니까 결국에는 예외 없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자고 뭐 몇 년을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이분이 무슨 병이 나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대가는 치르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이렇게 자극적인 뭐 트레이딩 안 하시던데요. 말도 안 되는 절제력을, 그러니까 본인과 스스로 싸우려고 정말 그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절제 훈련이에요.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99%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타든 중타, 장타든 사업이든 공부든 직장이든 저는 사실은 재능이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코인 투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능은 제 정의죠. 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생산성이 나오는 게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왕이면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셔야 뭐 열정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고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뭐 일부 걱정해 주시는 분 정말 감사히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공부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게 이게 저한테는 일이 아니에요.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힘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다?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노력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왜 하다가 포기를 하냐? 저는 생각을 해서 내놓은 저만의 답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물론 선천적인 기질도 있어요. 근데 간절하면 끝까지 팝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은 따라오겠죠. 정리를 하면 재능이 있냐, 좋아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마지막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도 하고요. 공부를 해도 하고요. 사업을 해도 전 잘한다고 봐요. 이런 분들이 결국 성공을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왕 하시는 거 재능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재능이 투자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왕 여기 지금 뛰어드셨다면 이런 것들 다 노력을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큰 성과를 잘 거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